미용사의 삶 오늘의 주인공 미용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준호 대표님. 1500 아니야? 여기 500이 여기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딱 샴푸대 위치라고 포지션이. 그만큼 파서 거기서 엘보 쓰고 바로 화이트 써주면 되잖아, 그지?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아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샴푸대 위치 배관을 보편적으로 샴푸대를 이렇게 위로 띄우잖아요. 근데 저희는 띄우지 않고 지중으로 파가지고 배관을 매설해서 지금 단차가 지지 않게 평평하게 만들려는 작업입니다. 근데 용어가 엘보? 엘보는 이제 그 배관 부속 자재 이제 이름인데, 여기 L자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엘보, 그다음에 Y 같은 게 형상이잖아요. 이게 YT. 네, 그다음에 여기 45도 부속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은 배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배관 작업을 하고 공사 중반에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야 달면서 이제 손실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하고 전동 경대를 많이 쓰거든요. 그 전동 경대 작업에서 여기도 똑같이 지중으로 해가지고 파서 매설해 드릴게요. 공사 며칠 차예요? 오늘은 이제 2주 차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20평 미만은 한 3주 정도,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고 20평 이상은 한 4주 정도. 평수가 크다 보니까 다른 공정들이 하루 이틀 잡아먹는 게 많아서 한 7일 정도 더 소요가 돼서 표현적으로 3주 내지 4주면은 완성도 다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네. 원장님 아까 아침에 보내주신 카톡 있잖아요. 그것도 추후에 지금 저희가 도면 잡으면서 도면화 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엄청 바쁘시네요. 네, 지금 문의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하셨다가 다 잘 되셔가지고 확장하시면서 재차 문의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공사 과정 중 무언가 문제가 생긴 듯한데. 가까이 있네? 한 80 밀렸네? 80 밀면은 천장 지금 이거 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메꿔줄 수 있냐는 그 얘기 아니지? 알았어. 메꿔야 된다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천장을 오픈했더니 파이프를 지지하는 그 지지붕이 있어가지고 뭐 깊이가 안 나와서 에어컨이 이제 밑으로 아마 돌출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돌출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발시키고, 여기가 그러면은 지금 타공한 위치가 메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이 에어컨을 설치된 겁니다. 마지막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사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항상 염두하고 일정을 짠다고 하신다. 이 도면은 대표님께서 그리신 거예요? 고객님과 의논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먼저 그린 다음에, 설계가 이제 고객님과의 컨택이 되면은 그걸 토대로 3D를 작업을 해가지고 수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왔을 때 그걸 현장에다 아마 도면보다 더 아름답게 나올 거예요. 프리샵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대형샵을 많이 하세요? 저는 주로 대형샵을 많이 하는데, 소형샵 같은 경우가 되게 설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정말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런 동선들을 잘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1인샵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전체적인 공사 과정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 이제 설계 선택이 되면은 시공을 하게 되는데, 시공의 순서는 현장 바닥에 도면을 먼저 이제 먹으로 그리고 목공, 수도, 그다음에 전기, 도장, 또 드릴까요? 타일, 뭐 이런 마감들, 가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약 한 20일 정도. 전체 투입되는 인원은 한 12개 업체 정도에서 한 30명. 현장 정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해서 모든 현장이 한 5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한 7, 80명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대표님도 이거 직접 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15년 전에 인테리어 배울 때 설계를 먼저 배운 게 아니고 현장에서 기술을 먼저 배웠어요.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재들 같은 거, 운반 이런 걸 다 시작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친구 밑에서 이걸 배우다가, 친구가 이제 미용사였었어요. 그 친구가 30살 때 미용실을 차린다 해가지고 그러면 시간만 좀 줘라, 큰 비용 안 들이고 몸을 하겠다, 너도 도와줘라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셀프를 한 거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기술자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뭐 한 50%에서 60% 정도 습득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 이제 미용실만 쭉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을 미용실로 해가지고 80% 정도가 미용 쪽에서 다 소개로 들어오게 있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그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지 않고
지인들 위주로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제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여도가 있는데 너무 이게 포화되면은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저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님들한테 뭔가 이 실망감을 안겨드릴까봐 전적으로 다 소개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뜻이 맞았을 때 그때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사하는 미용실 인테리어는 다른 미용실이랑 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구조적으로는 어느 미용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3년 전에 셀프로 오셨어요. 3년 동안 운영하시다 보니까 고객도 많이 늘어나고 단가도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현장에서 금액을 올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불편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리뉴얼 하면서 물가에 맞는 제 단가를 받고 서비스도 제공하려고 선생님이 한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시술 때 그 경대가 하나였는데 그걸 확장으로 2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재가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건가요? 이 자재들은 비싸고 싸고의 중요가 없습니다. 그 비싼 자재들은 마감 소재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은데 내부로 들어가는 자재들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작업하는 게 몇 평인가요? 여기는 지금 7.5평입니다. 혹시 그럼 비용은 평당 얼마 정도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의 모순인데 평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고객님께서 요구하는 디자인과 소재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이게 바뀌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요런 12평 이하 이런 매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한 2천 정도 기본적으로 배제가 돼 있고, 거기서 소재와 곡선 조명의 그런 양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약간 상이될 수 있습니다. 촬영했던 현장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옆 상가인데 이쪽 원장님께서 지금 현장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소개로 많이 오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해준 분, 이분이 정말 느낀 점을 막 전파해 주세요. 저는 이제 큰 평수를 주로 하지만 이 작은 평수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어요. 왜냐면 소개했다는 그 의미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하나 제 작품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인테리어 일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계도가 이제 완성이 되고 시공을 했을 때 고객님들과 그다음에 이제 의뢰자가 아름답고 너무 편안하다, 동선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찬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저는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인테리어 공사가 있으세요? 매번 마지막 현장이 항상 저에게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표님께서 인테리어 하셨다고. 강남에 있는 그 박춘 신노년점 근처에 있던 매장이 너무 잘 돼서 확장하면서 저한테 이제 새로운 그 디자인을 제안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박주는 대형 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별하게 요청받은 내용이 있으셨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컨셉을 박준에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 정체성을 기준으로 잡아서 저보고 알아서 표현을 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머릿결 같은 게 다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좀 많이 강조한 곳입니다. 그러네요. 여기 입구부터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각을 지게 되면은 뭔가 들어오면서 딱딱한 선에 대한 그런 감각감이 생기는데 부드럽게 원형을 타원을 줘가지고 각지지 않은 이런 느낌을 살렸습니다. 여기가 근데 특이한데 이게 약간 벽인 것 같은데 열면은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이 이제 밖에 돼 있는데 편의성을 위해서 안쪽에다가 문을 달아가지고 한번 매장에 들어왔을 때 밖에 나가지 않고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소품들도 대표님께서 직접 선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 소품은 점장님께서 이거는 꼭 달고 싶다 갖고 오셨는데 어디서 달까 저랑 의논을 하셨는데,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나올 때 그 이쁜 모습 한번 더 보시라고 이렇게 아기자기 파티룸처럼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직접 하나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직원들이 되게 바쁘게 일을 하면서 휴식할 공간이 없어요. 바로 옆에 휴식할 수 있는 다른 다이닝룸 같이 만들어서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시술을 받는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하는 대표님의 마음이 매장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다. 혹시 공사 비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렴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소형 평수가 자재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적으나 예전에는
인건비랑 자재비가 5대5 정도 비율이 나와가지고 인건비랑 자재비랑 비슷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상승이 많이 돼가지고 자재비 한 30%, 인건비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공사에서. 큰 평수보다 조금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는 뭔가 프라이스탕 공간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VIP실. 이 조명도 굉장히 특이해요. 이 조명은 그 수입 제품인데 네. 주문해서 배송하는 데만 한 달 반 걸렸어요. 인테리어에서 조명이 주는 장점이 뭔가요? 밝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커트선에 이제 그늘이 지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밝기도 잡았으면서 VIP시다 보니까 뭔가 이 특별한 샹들리에나 이런 걸 넣고 싶었는데 천장의 높이가 낮아서 위아래로 되는 조명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우로 퍼지는 조명을 선택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 약간의 그 곡선감을 살려서 저는 만족하고 여기 점장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미용실에 따라서 그 특징을 잡고 이제 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거는 뭐 트렌드다 뭐다 요즘에 유행이 어떠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그 톤이나 느낌만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에 맞춰서 공간을 저는 지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장님한테 맞는 옷을 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렌드보다는 그분이 갖고 계신 성질,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에 따라서 공간은 달라지겠지만은 그래도 인기 있는 그런 미용실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떤 느낌인가요? 베이지 그레이라고 약간 따뜻하면서 차가운 두 개가 공존하는 베이지 그레이, 그런 느낌의 색감을 많이 쓰고요. 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필름이나 아니면 템파보드 이런 굴곡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미용실이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좋겠지만 동선, 매출에 증대되는 역할이 시술석이잖아요. 그 시술석에서 내가 시술을 할 때 오로지 나와 고객님과의 아이 컨택,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치수의 그 공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기준점을 잡고 그 이후에 샴푸대 공간, 그 다음에 대기석 이런 식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용실 인테리어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미용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미용인들의 마음을 많이 알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현업에 계신 디자이너 선생님들과 또 스텝 다 만나보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 다 이 설계도에 녹여서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조명도 현색으로 하신 건가요? 이 곡선이 와이어를 맞춰서 쭉쭉 뜨는 것보다는 비정형으로 쓸어놓은 게 더 어울리고 은하수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은하수다 보니까 돈 많이 버시라고 부적처럼 별자리 하나 제가 새겨놨어요. 손님이 대기하는 보조 시술중 거기 별자리. 아, 이 조명을 별자리 모양으로 하신 거예요? 네, 이 별자리입니다. 여기 점장님의 별자리입니다. 점장님, 이전이랑 지금 비교했을 때 네.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나요? 엄청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매장을 서초동 쪽으로 이전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게 분리된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했었고, 고객님들의 좀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셨고, 또 톤도 되게 달랐었어요. 그때는 좀 더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그런 분위기로 해주셨고, 지금은 워낙 다시 개방적인 곳으로 인테리어를 하기도 했고 훨씬 더 좀 화사하고, 그때도 밝았지만 그때는 좀 더 따뜻하게 밝았다면 지금은 좀 더 시원하게 밝은 느낌으로, 그래서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죠. 완전 상반되죠. 만족스러우신가요?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구석에 점장님의 별자리가 들어간 조명. 완전 감동이죠. 그때 뭘 느꼈냐면 점장님 별자리가 뭐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질문이 랜덤하니까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물어보시나 보다 이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또 천장이 되게 포인트를 줬잖아요. 이렇게 전구로. 근데 거기에 점장님 별자리를 하나 해주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동했고 섬세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더 인테리어에 신뢰가 갔어요. 그냥 이 사람 자체를 생각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다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인테리어 사기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조심하면 될까요?
터무니없는 가격, 그리고 너무 호의적인 행동, 관대하게 다가온다 이러면은 뭐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고요. 아무래도 내 돈, 내 재산을 지키려면은 여러 종류의 업자들을 만나면서 깊은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정보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누군가한테 지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뿌듯한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해 세세하게 디자인하시는 이준호 대표님. 앞으로의 행보를 미엘 프로페셔널이 응원하겠습니다.